채아야, 제발. 가지마. 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학원 건물 앞에서 그녀는 채아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채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의 손은 채윤의 손을 뿌리치려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 초 뒤 경찰차가 급정거하며 현장을 통제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실화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채아는 서울의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18살 고3 수험생으로서 매일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부모님은 바쁜 직장인으로 그녀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 대신 채아의 유일한 위안은 학원에서 만난 채윤이었다. 채윤은 20대 초반의 강사, 밝고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이끌었다. 채아는 처음부터 채윤에게 끌렸다. 그건 단순한 선생-학생 관계가 아니었다. 채아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을 때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학원은 미래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다. 강남의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곳으로 소문난 곳. 학원장은 김수연, 40대 중반의 야심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학원을 제국처럼 운영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위해 무슨 짓이든 했고 때로는 과도한 압력을 가했다. 채아는 학원의 에이스였다. 모의고사에서 늘 상위권, 그녀의 자리는 학원의 첫 자리 즉 최고 학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었다. 채아에게는 감정의 자리이기도 했다. 채아와 채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작년 봄, 벚꽃이 피는 계절의 학원에서 늦은 밤 과외를 받다가 시작됐다. 채아 씨, 오늘도 수고했어. 커피 한 잔 어때? 채윤의 제안에 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둘은 학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입시 학원에서 일하게 된 사연. 나도 내 나이 때 꿈이 많았어. 하지만 현실이 채윤의 눈빛에 스며든 슬픔이 채아를 사로잡았다. 점점 채아는 채윤에게 빠져들었다. 수업 중에 몰래 눈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도 예쁘네. 채윤의 장난스러운 문자에 채아의 심장이 뛰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특히 여고생으로서. 하지만 채아는 용기를 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에서 채아는 고백했다. 언니, 나 언니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채윤은 놀랐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나도. 채아야. 그날 둘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황금빛 단풍이 지는 한강변. 그 순간은 채아의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원장 김수연이 이 관계를 눈치챘다. 그녀는 채윤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고 싶어 했고 채아의 재능을 탐냈다. 채윤 씨, 그 애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학원 이미지가 중요해. 수연의 경고였다. 채윤은 불안해졌다. 그녀는 학원에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다. 한편 수연은 채아를 특별 대우했다. 채아야, 내가 우리 학원의 스타야. 첫 자리를 지켜. 하지만 그 뒤에는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충돌은 예상치 못하게 왔다. 겨울이 다가오던 날 학원에서 모의고사 결과가 발표됐다. 채아는 여전히 1등이었지만 수연은 채윤을 불러 세웠다. 채윤 씨, 채아의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 너랑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채윤은 반박했다.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수연의 눈이 차가워졌다. 사생활. 학원에서 일하려면 포기해야 할 게 많아. 채아는 이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언니, 나 때문에. 채윤은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수연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그녀는 채아에게 개인 과외를 제안했다. 나랑 같이 공부하자. 내 첫자리를 더 빛나게 해줄게. 채아는 거부했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채아와 채윤은 더 깊어졌다. 설날 연휴, 둘은 제주도로 몰래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채윤은 말했다. 채아야, 나랑 함께 할래? 대학 가서도 채아는 눈물을 흘렸다. 네, 언니, 그 여행은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상기시켰다. 가족 같은 유대.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학원으로 돌아온 후 수연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는 채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채윤의 과거 대학 시절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을 알아냈다. 이걸 부모님께 알릴까? 협박이었다. 채윤은 흔들렸다. 채윤의 흔들림은 채아에게 전해졌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채아의 물음에 채윤은 웃으며 넘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지만 채아는 느꼈다. 수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봄이 오는 3월, 학원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수능이 다가오고 학생들은 피로에 지쳐갔다. 채아는 공부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이 산란했다. 수연은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채아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채아야, 내가 좋아. 내 재능, 내 미소. 수연은 40대지만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학원에서 성공한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다. 채아는 혼란스러웠다. 사장님, 저는. 하지만 수연은 밀어붙였다. 채윤은 내게 맞지 않아. 나랑 같이 하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어. 이건 반칙이었다. 수연은 채아의 첫자리, 그녀의 순수한 감정의 자리를 노렸다. 채아는 채윤에게 털어놨다. 언니, 사장님이 이상해. 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심해, 채아야. 하지만 채윤 자신도 수연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충돌의 정점은 학원의 봄 행사에서 왔다. 학생들과 강사들이 모인 파티. 한국식으로 김치찌개와 소주가 나왔다. 수연은 채윤을 불러 세워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채윤 씨, 학생과 너무 친해. 프로답지 않아. 이 채아는 참을 수 없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그녀의 외침에 모두가 놀랐다. 그날 밤, 채아와 채윤은 학원 옥상에서 만났다. 언니, 나 포기할 수 없어. 채아의 고백에 채윤은 울었다. 나도야. 하지만 수연 씨가. 채윤은 모든 걸 털어놨다. 과거, 협박. 채아는 분노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다음 날, 채아는 수연을 대면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제 감정은 제 거예요. 수연은 웃었다. 내 첫자리를 내가 가질게. 그 말은 채아를 충격에 빠뜨렸다. 수연의 의도는 명백했다. 채아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 반전은 여기서 시작됐다. 채윤은 수연의 협박을 녹음해뒀다. 이걸 공개할게. 왜? 채윤의 결의에 수연은 당황했다. 하지만 수연은 더 교활했다. 그녀는 학원의 다른 강사를 통해 소문을 퍼뜨렸다. 채아와 채윤이 이상한 관계야. 한국 사회의 편견이 불을 지폈다. 부모님들이 항의했다. 채아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채아를 다그쳤다. 그런 소문이 왜 나? 공부나 해. 채아는 상처받았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여자. 말도 안 돼. 채윤도 압박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시골에서 더 보수적이었다. 서울에서 무슨 짓이야. 동생의 전화에 채윤은 눈물을 삼켰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채아와 채윤은 더 가까워졌다. 여름 휴가, 둘은 부산으로 도망쳤다. 바다를 보며 채윤은 말했다. 채아야, 우리 함께 싸우자. 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서 둘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꼈다. 해돋이, 해산물 시장, 따뜻한 인정.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학원으로 돌아온 후
수연의 반격이 극에 달했다. 그녀는 채아의 성적을 조작했다. 모의고사에서 채아를 2등으로 떨어뜨렸다. 내 첫 자리를 뺐어. 수연의 말에 채아는 절망했다. 채윤은 이를 알았다. 이건 불법이야.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수연은 선수를 쳤다. 학원에서 채윤을 해고했다. 이제 내가 없어. 채아는 분노했다. 그녀는 채윤과 함께 수연을 고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학원에서 대치 중 수연이 채아를 밀쳤고 채아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채아야, 채윤의 비명. 몇 초 뒤 누군가 112를 불렀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다. 병원에서 채아는 깨어났다. 머리에 붕대, 하지만 큰 상처는 아니었다. 채윤이 곁에 있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채윤의 눈물에 채아는 손을 잡았다. 아니야, 언니. 우리 함께니까. 경찰 조사는 시작됐다. 수연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했다. 우연한 사고야. 증인들은 분분했다. 학원의 강사들은 수연 편이었다. 한국의 계층 사회에서 학원장은 권력자였다. 채아의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사고 소식에 달려온 어머니는 채아를 안았다. 내 딸, 그때 채아는 용기를 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채윤 언니를 사랑해. 어머니는 침묵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시간이 필요해. 채윤의 가족도 알게 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왜 그렇게 살아? 하지만 채윤은 단호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사회적 압력이 쏟아졌다. SNS에서 소문이 퍼졌다. 미래학원 스캔들. 레즈비언 여고생과 강사 익명의 댓글이 채아를 괴롭혔다. 비정상, 립시 망쳤어. 채아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병원 퇴원 후 채아와 채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 포기하지 마. 채아의 말에 채윤은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연의 반격은 계속됐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채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녹음은 불법.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채아는 증인으로 섰다. 사장님은 제 감정을 이용했어요. 법정에서 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한국 사회의 LGBT 인권이 조명됐다. 미디어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했다. 사랑은 자유야.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다. 채윤은 새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채아를 도왔다. 수능 준비해. 내 꿈 잊지 마. 채아의 꿈은 작가였다. 채윤처럼 문학을 사랑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재판이 진행됐다. 수연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지의 수연의 증언에 채아는 동정심을 느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채아와 채윤은 더 강해졌다. 추석 연휴, 둘은 가족과 함께하려 애썼다. 채아의 어머니가 채윤을 초대했다. 와서 밥 먹자. 어색하지만 시작이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수연의 측근 강사가 채윤의 과거 사진을 유포했다. 이게 증거야. 채윤은 절망했다. 채아야, 나 때문에 내가. 채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언니, 같이 이겨내자. 배신의 충격은 컸다. 채윤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미안해. 유채윤의 사과에 채아는 안았다. 아니야. 수연 씨 탓이야. 재판은 맥스에 달했다. 증인 신문에서 수연은 무너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
젊었을 때의 트라우마, 사회의 편견으로 잃은 사랑. 너희를 보면서 부러웠어. 법원은 수연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폭행과 협박. 하지만 채아는 선처를 요청했다. 사장님도 피해자예요. 인문적인 결말의 시작. 채유는 용서를 빌었다. 수연 씨, 이해해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 첫자리를, 내 사랑을 빼앗으려 했어? 사건 후, 채아는 수능을 치렀다. 결과는 좋았다. 대학에 합격, 문학 전공. 채유는 새 출발을 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상담사로. 둘의 관계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피어났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우리야.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채아의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 채윤의 가족도 방문했다. 딸아, 내 선택 존중해. 한국 문화의 변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둘은 한옥에서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김치찌개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새로운 삶 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채아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첫자리의 사랑 제목처럼. 수연은 학원을 그만두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채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용기에 감사해. 나도 새로 시작할게. 채아와 채윤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겨울눈 내리는 날, 한강에서 프로포즈. 언니, 영원히 함께할래. 채윤의 반지. 사회는 변했다. LGBT 법안이 논의되며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바이키치 요소, 채윤의 건강 문제. 과거 스트레스로 인한 병, 채아야, 미안. 채아는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낼게. 치료 과정에서 둘의 유대는 강해졌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가족의 지지.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채윤은 회복됐다. 둘은 결혼식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축복 속에. 채아야, 내가 내 첫자리야. 채윤의 말. 채아는 소설을 출간했다. 베스트셀러, 사회 변화 촉진. 수연은 새 학원을 열어 포용적인 곳으로. 모두가 성장했다. 사랑은 승리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 속에서